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신설아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았던 것처럼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던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윤시티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남편을 통해서 윤시티 그리고 또 윤시티 제품을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는 어쨌든 간 이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1시간 정도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업 설명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건데 어쨌든 저는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되게 낯설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뭔가 배워가는 즐거움 때문에 어쨌든 간 가슴이 설렜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컸던 건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이 사업 설명 들어보시고 100% 다 이해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을 들어도 사업 설명 그냥 좋은 얘기이기는 하는데 '이게 나에게?' 라고 하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내가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거 유니시티 사업 아이템을 내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뭐 등등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거가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또 유니시티 안에서 나오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하고요. 그리고 또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가 어쨌든 믿을 만해야지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든 이 회사를 알아볼 기회를 가져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또 인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유니시티 회사가 좋아도 그리고 또 유니시티 아이템이 좋아도 가장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그리고 또 이 회사 아이템을 내 삶에 가지고 왔을 때 나에게 좋은 점이 뭔가, 이득이 뭔가, 그 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냥 강의를 준비하다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인제 선남선녀 저희 엄마 아빠가 83년도에 인제 만나셔 가지고 85년도에 인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4.3 킬로의 건강한 인제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인제 그게 저였어요. 4.3 킬로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놀라시죠? 그쵸? 거대아가 태어났는데 지금의 인제 저라는 거. 근데 인제 이렇게 태어나서 인제 그냥 순탄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제가 인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한 거는 인제 07년도 2007년도에 인제 간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10여 년 동안 인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2019년도에 인제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남편을 통해서 저 또한 이 유니시티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안에서 인제 소비라고 하는 것을 하는 소비자로서의 책임도 가지고 인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니시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삶 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유니시티 사업자분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인제 유니시티를 하면서 되게 제 성향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되게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저 스스로가 믿고 있거든요. 인제 강의 준비하면서 앞에 나온 타임라인을 만들다가 보니까 인제 요런 쪽지가 인제 한 켠에 모아 놨던 게 인제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7 살 때 저희 아이가 아마 제 생일 때인가 선물로 아마 적어 줬던 것 같아요. "엄마, 좋은 건 엄마가 써. 알겠지? 사랑해." 네잎클로버까지 해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해 줬어요. 엄마가 쓰래요, 좋은 건. 예. "좋은 건 엄마가 써. 알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나라고 하는 존재를 희생하면서 내 아이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키우면서도 저는 인제
아이가 하나고 8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키울 날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힘들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각인이 되잖아요. 그 아이가 나에게 저런 행복감을 주었던 추억 때문에 우리 아이 이렇게 하면서 이쁘다고 엉덩이 통통 두들기면서 이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길러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저런 추억을 선물을 하고 싶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이런 추억을 잘 주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에 매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순간순간에 이런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타이밍도 없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정리를 다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니시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항상 내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내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를 하게끔 그런 기회,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제가 이런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어쨌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8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농사 일을 하셨어요. 농사 일을 하셨고, 또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게 엄청 큰 대농이 아니면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서브로 그때 당시 이제 투잡을 하셨죠. 서브로 운송업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저희 곁에서 뭐 놀아주고 이런 추억은 없어요. 그냥 항상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셔서 해 질 때 이렇게 들어오셨던 그 기억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살으셨던 부모님을 보면서 저 또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끈기를 가진 소녀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일을 지으시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를 직접 기른 야채, 채소, 과일.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처자식 먹기 살리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다들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키워서 직접 먹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크게 뭐 잔병치레 없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이제 잔병치레 없이 자랐는데 요즘에는 좀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음식을 직접 손수 차려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아 먹고 자랐는데 한 번씩 제가 아이를 밥 차려줄 때 보면 식탁의 풍경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것과 지금 내가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받아 먹었던 음식들은 반찬도 가짓수도 여러 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 다양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에게 주려고 딱 보다 보면 가짓수는 세네 가지여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알록달록한 색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갈색 아니면 노란색. 간혹 가다가 이제 항상 검은색이 있죠. 김. 그게 이제 단 거예요. 갖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제가 가서 장 봐서 뭐 하다 보면 항상 되돌이표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사람들이 면역 질환이 되게 많이 생기고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질병군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항상 여기에서 한번 강의를 듣다 보면 항상 과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업자분들이 연령이 다양하시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과거에는 하고 하시는데 저 또한 이제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과거를 떠올려 보면 제가 어제 시골에서 어제 전주에 새벽에 눈이 왔었잖아요. 눈이 와서 그런지 어제 저녁에 되게 공기도 맑았고 밤하늘이 되게 맑았어요. 그래서 별빛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렇게 맑은 공기 나 죽을 때까지 어쨌든 오래 살 거니까 죽을 때까지 진짜 들여 마시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 되게 오래오래 보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도 보면 좋기는 하지만 나는 어쨌든가 40년 동안 봐왔지만 내 아이는 이거를 보면서 자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죠. 요즘에 되게 밖에 시끌시끌 하잖아요. 시끌시끌해서
저희 이제 동기 아이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 경제 그런 거 잘 모르죠.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하는 말이 하나같이, 나는 그래도 40살밖에 안 살았으면서, 나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 근데 내 아이는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되게 많이 시끌시끌하니까 내 아이가 참 불쌍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걔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하지만 저는 항상 떠올리는 게 나는 항상 시냇물, 시냇가 이런 것들을 항상 만지고 취하고 살았으면서 그리고 또 송사리, 올챙이 이런 것들 지금은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되게 많이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없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서운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에게 처한 현실이 참 암담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사회도 되게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또 의학적인 거, 기술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빠르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살만해졌어요. 그쵸? 그런 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되게 편리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요즘에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도 더 빠르게 우리가 재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료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첨단화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약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내방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진료를 봐주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우리의 생명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명이 이제 길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 껌이죠. 그냥 기본 베이스에 깔고 가는데 앞으로 120, 140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나이에 40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나이를 동그라미를 딱 치고 보니까 제 아이의 나이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 8살이라 했잖아요. 8살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 없는데 저는 앞으로 120세 수명에 8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명이 길어지기는 했는데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뭐 되게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건강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만. 우리가 앞으로 저는 80년을 제 몸을 지금 더 써먹어야 돼요. 제 몸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120살까지 산다라고 쳤을 때 몇 년을 더 사용을 하셔야 되나요? 100년이요? 저기 뒤에 100년 쓰실 분 빨간 안경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60년, 70년은 여러분들이 더 지금의 몸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저가 항상 유니시티 이전에는 항상 유니시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키우고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서로 접점이 없었어요.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서로의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 몇 마디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가 무슨 약을 드시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느 정도 저도 나이를 먹었고 이제 제 삶을 꾸려라 나가면서 어머니도 어느 정도 이제 다 처자식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이제 시집장가 가서 다 각자 각자의 살림을 살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약간의 시간이 이제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주말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이제 되게 많이 나이가 드셨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더라는 거죠. 다리가 이제 쩔룩쩔룩 하실 때도 더 많고, 아야아야 하신다는 그런 것도 많고, 어디가 아파라고 하는 것도 더 자주 들려오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어쨌든 딸내미가 간호사고 뭐 하고 해도 저희가 이제 하는 말씀은 항상 잔소리예요. 그냥 귀뚱으로도 잘 안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말 해요. 한 번씩 툭툭 던지거든요. 아빠, 어쨌든 우리 오래 살아야 되니까
저기 병원 가서 누워 있으면 우리 서로 피곤하니까 아빠 지금이라도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빠는 요즘에 우리 되게 오래 산다는 건 알잖아. TV만 봐도 100살까지 산다는 건 아는데 아빠 이제 아버지 연세가 이제 67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못해 먹어도 한 20년은 아빠가 더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지금 이 몸 가지고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냥 3초의 머무림도 없이 야 10년도 5년이라도 더 지금의 몸뚱아리 가지고 잘 살 수 있으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어디 아파도 꾹 참고 그냥 약 하나 먹고 그냥 고된 노동을 이겨냈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손에 그냥 약을 되게 털어서 이제 입에다 가져가는 것을 되게 쉽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저의 귀에 이제 들려오는데 항상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80년은 더 살아야 되고 우리 아기는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100년 동안 우리 몸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 되게 많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인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갈고 닦아서 100년 동안 쓸 수 있을까? 기계도 솔직히 말해서 10년 쓰면 기름때 끼고 뭐 하고 해서 다 바꾸는 세상인데 우리 몸 100년 동안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폐라든지 뭐 심장 이런 것들은 뭐 동물 거 가져다가 이식도 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이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식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사시는 분들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몸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장기는 갖다가 갈아 끼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우리가 갈아 끼울 수 없더라. 하다못해 이제 막히면 스텐트까지는 이제 넣기는 하지만 큰 혈관까지는 어떻게 이식을 하기는 하지만 미세한 혈관은 우리가 갈아 끼울 수 없는 시대에 아직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아프면 치료하지 뭐. 아프면. 나중에 가서 그냥 진짜 꽝 하고 질병이 터지면 치료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예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배우고 뭐 하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그 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배우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이전의 세대들은 다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아프면 치료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수명은 날로 날로 길어지는데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짧게 짧게 짧은 생각으로 그때그때 그냥 증상을 눌러버리는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 몸 스스로를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길게는. 그런 사람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밖에 나가보면 진짜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보시면 지금 65세 이상의 분들이 다들 부모님 한두 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연세가 기본적으로 80, 많게는 90이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형제자매가 6, 7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집에 어르신들이 다들 병원 침대 대여해놓고 누워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냥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 몸이 이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걸로 진료를 한번 병원에 가서 시원하게 진료보고 약도 먹고 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싶은데 내 자녀가 보기에는 내 부모가 그렇게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연세도 드실 만큼 드시기도 했고 굳이나 지금에 와서 뭘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려고 하냐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불쌍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미래는 내 스스로 내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게 이제 나이가 몇이든 간에 그때부터 삶의 질은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제 앞으로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보다 10 년, 20년 앞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나 10년 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는 한 분이 집에 아파 누워 계시고 그분을 부양하기 위해서 발목이 묶인 가족들이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삶의 질에 따져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경제 생활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쭉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가, 그리고 또 유니시티 회사에서 나오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항상 하나같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거, 추가적으로 뭐 다양한 등등등의 것들이 자연적으로 "삶의 질이 업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혈관의 문제예요, 심혈관의 문제. 앞서 보인 사진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 삶을 의지하게 되는 것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된 원인이 심혈관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게 되시면 뇌출혈, 뭐 뇌경색, 뭐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한번 컥 하고 쓰러져 가지고 이전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뇌라고 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혈액 순환이 3 분에서 5분 정도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3분 이전에 빠르게 처치를 해서 산소, 영양 뭐 요런 것들을 공급을 해 줘야지 세포가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세포 같은 경우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인제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인제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면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인제 심혈관의 문제예요. 뇌경색, 뇌출혈, 뭐 심근경색 요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뭐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요렇게 깨끗한 혈관을 가지고 태어나요. 특별하게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은 한 이렇게 깨끗한 혈관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먹고 숨 쉬고 요런 것들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 혈관 안에 이렇게 기름이 끼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쪼금 낀 거는 그냥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제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혈관이 완전하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어지럼증, 기억력 상실 등등등의 문제를 생기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인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봤더니 엄청 많더라는 거죠. 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되게 인스턴트 많이 먹고 하면 심혈관 질환 생길 것 같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넘버 1이 뭐냐,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으로부터 심혈관 질환이 빠르게 초래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뇨라고 하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제 원인 중에 하나기는 하죠. 스트레스 받는 거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당은 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하기는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인제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쵸? 눈 감고 귀 닫고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항상 공존하는 존재더라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심혈관 질환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게 인제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으로부터 인제 초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콜레스테롤의 불균형, 뭐 당뇨 요런 것들이 하나같이 여러분들 인슐린의 저항성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상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인슐린이라고 아시나요?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하기 전에 이 인슐린이라는 것부터 알고 넘어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인슐린이라고 하면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약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인슐린의 가장 큰 역할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은 에너지가 필요한 조직과 세포에 포도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세포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내성이 생긴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전보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가 되며 종종 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당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유전적인 이유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당류 섭취, 운동 부족, 비만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30에서 40대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역시 이 과도한 당류와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비만 중에서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진단 요소 중 하나에 복부 비만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3대 영양소 중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시기를 통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나 과당, 포도당으로 대표되는 단순 당이 많이 함유된 빵, 떡, 과자, 음료의 섭취를 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 시 탄수화물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채소 등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을 먹은 뒤 혈당을 가장 많이 높이는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먹게 되어 포만감을 채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과하게 섭취하면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 간헐적 단식을 통해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고 그날의 마지막 식사와 그 다음날의 아침 식사까지 적어도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단식은 세포가 인슐린의 자극으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줌과 동시에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체내의 포도당 대사를 호전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이 혈당을 에너지로 소비하면서 체내의 혈당을 조절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은 무엇인지부터 해서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 비만도 잡고 인슐린 저항성도 잡고 미래의 건강한 삶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Make Life Better 유니시티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영상 잘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내가 아는 부분에만 꽂히잖아요. 비만인 사진 영상, 그리고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영상, 뭐 이런 것들에만 꽂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비만하다고 해서 대사에
뭐 물론 이제 비만하시면 이제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하나의 지표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는 사진이죠? 그쵸? 그냥 흔하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에요. 급식. 급식 사진이에요. 저희도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오늘 먹은 급식 사진을 매일매일 학교에서 올려줍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올린 급식이 대부분 요래요. 요래요. 뭐 감자튀김이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빵이라든지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요.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뭔가 학교에 가서 재미를 느낄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학교를 걔네들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급식이라도 보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걸 좋아해요. 저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학교에 맨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부터 엄마 급식이 맛있어라고 했어요. 급식이 맛있다고 진짜 급식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학교 가는 재미를 거기에서 가가 찾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풍경이 요렇더라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먹는 풍경이 요렇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도 저렇게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 안에서 배운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는 비만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것을 예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나 1990년도부터 앞장서서 주도해 왔던 회사입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도부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깨우친 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에서 여러분들 받아 적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유니시티 안에서의 아이템을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활용을 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장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스스로가 케어를 하고 스스로가 달래실 수 있는 지식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래요. 탄수화물 섭취를. 그쵸?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참 쉽죠? 쉽죠? 진짜 어렵지 않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하나가 뭐예요? 먹는 거. 그쵸? 저 가까운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한테 항상 그래요.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해요. 먹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자가 제1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탄수화물 섭취하기 전에 만약에 이거를 타이트하게 못 줄이겠으면 식이섬유 섭취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식이섬유 섭취를. 식이섬유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된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함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지방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혈관에 가서 끼고 내장 사이에 끼고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준다라고 하는 설명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간헐적 단식을 하래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이거에 대해서 4, 4, 12 이거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몇 번을 항상 되물어요. 1년 이상 되묻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4시간은 아침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항상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상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공복을 기억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이제 4시간 공복만 유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알기 쉽게 그냥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에 집중을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그죠?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4, 40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근육 운동을 하래요. 근육 운동. 근육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근육에서 가져다 쓰는 게 이제 더 빠르게, 더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4-4-10이라고 하는 공복을 가지게 되시면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가지게 되시면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가 밥 먹고 그 다음 식사까지 4시간의 공복을 유지해라라고 해요. 왜 그러냐? 아직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배고픈데 밥 먹은 시간을 봤더니 2-3시간밖에 안 지났어. 그럼 내
위장에 아직은 음식물이 소화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4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그때부터 이제 혈당 수치가 감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 혈당 수치가 감소된다는 건 내 몸에서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이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12시간 이상 공복을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지방이 탄대요. 내가 이제 살 빼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시겠죠. 12시간 이상의 공복. 근데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 지방이 타는 거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내 몸에서 안 좋은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몸 스스로가 청소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해라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 저는 이제 이번에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음식 조절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우리 사 먹는 횟수가 많아요. 집에서 차려 먹는 횟수가 많아요. 사 먹는 게 더 많잖아요. 그쵸? 사서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허여멀건한 거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란 거, 갈색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먹기 전에 우리가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내가 좀 더 오래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포커스가 이제 식이섬유. 근데 UNCT에서는 이미나 식이섬유가 2, 30년 전부터 나와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식이섬유가 또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식이섬유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뭐 심혈관과 뭐 혈액이라든지 혈관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의 포커스가 맞춰진 C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장에 쌓여있는 찌꺼기라든 것들을 청소해 주는데 주된 라이화이버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있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이제 주요 바이오스 세븐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바이오스 라이프 S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질환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를 잘 하시고, 아까 1, 2, 3, 4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 유니시티 안에서의 이 식이섬유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활용하시면 인슐린 저항성을 내 스스로가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침묵의 살인자 심혈관의 문제, 뭐 때문에 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레스테롤의 불균형 때문에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 불균형을 균형을 맞추려고 생각 안 했고, 지금 20년 동안 뭐 했어요? 약을 먹어서 조절하려고 했어요.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놈을 차단시키는데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 주된 약, 리피토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으로 콜레스테롤을 차단을 시켰더니 어때요? 그 약을 먹는 사람의 4명 중에 1명꼴로 부작용에 시달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부작용은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내가 콜레스테롤을 차단시켰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 여기 보시게 되시면 무력감, 뇌출혈, 기억상실, 횡문근 융해증.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근육이 녹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런 거 근육통, 시각장애, 간부전.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당뇨의 위험성이 안 먹는 사람보다 2배 높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약이라고 하는 놈은 내 몸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는데 내 몸에서 영양소라고 하는 것을 써서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약을 내가 하나 먹고 2개 먹고 몇십 년 동안 먹어왔다라고 한다면 내 몸에서는 그 약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배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양소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영양소, 당뇨약을 드시게 되시면 비타민 B12를 많이 쓰게 되고, 뭐 고지혈증 약은 뭐 코엔자임 Q10을 많이 쓰게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부족해지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에서 우리가 모르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팔다리가 저리고 무력감이 생기고 뭐 약간의 심장이 좀 더 불편함을 느끼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가서 알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뭐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에게 물었고, 그리고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약을 복용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져가고 있는 문제였고,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잘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추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몸에서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맞춰주면서 약을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니시티에서는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라고 하는 식이섬유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은요, 이미 2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어 왔어요. 이 C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은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의 식후, 혈당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식후의 혈당을 낮춰준대요. 근데 이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뭐가 주된 원료냐 보시게 되시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귀리 식이섬유가 주된 원료고 나머지 이제 식물 스테롤, 폴리코사놀, 국화고추, 줄물, 크롬, 귀리 뭐 요런 다양한 부원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잘 일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가적인 영양소, 비타민 B군이나 뭐 C군이나 다양한 등등등의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품을 내가 식사하시기 전에 탄수화물 먹기 전에 한 포를 물과 함께 개어서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게 되시면 위, 장, 간 그리고 또 효소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을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드시고 나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의 저항성으로부터의 약간 위험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은 임상의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임상의 결과가 있냐? 이 C 플러스를 하루에 2포 아침 저녁으로 정상인이 타서 먹었는데 LDL이라고 하는 혈관 내벽에 쌓이는 그 주된 콜레스테롤을 31%, 그리고 혈관 내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HDL이라고 하는 것을 29% 낮춰주고 올려주는 이런 임상의 결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임상의 결과를 우리가 솔직히 일반인이 100%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약하고 비교 임상을 해서 또 내놓아 줬어요, 회사에서는.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과 스타틴이라고 하는 아까 고지혈증 치료제. 비교 임상 실험을 했더니 LDL은 어떤 게 더 많이 떨어뜨리는지, HDL은 어떤 게 더 많이 높이는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게 더 많이 떨어뜨려 주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참 쉽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LDL의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맞춰왔는데 우리가 HDL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HDL에. 요즘에 되게 코로나 시대부터 우리가 HDL 하고 있잖아요. HDL 하나만 내 몸에서 잘 관리를 하시게 되시면 면역력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내 스스로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HDL은 어떤 기능을 하냐? 혈관 확장, 항세포, 사멸, 그 다음에 항혈전, 피떡 지는 것을 예방을 해주고 혈관을 형성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HDL의 기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보이시는 거 보면은 암을 예방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관련돼서도 좋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HDL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쭤보시게 되시면 그냥 검색만 해봐도 아직까지는 화학의 약은 HDL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LDL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을 좀 더디 오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은 HDL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좋겠다. 바이오스라프 C 플러스 다양한 체험들 여러분들 서로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지혈증 약, 당뇨약, 뭐 혈압약, 관절약, 뭐 등등등의 약을 뭐 수십 년 동안 복용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오래 사는 시대이다 보니까 내 아이들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각자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양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이 더 바쁘다 보니까 내 몸은 내 스스로가 이제 케어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을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되게 피곤해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제 우연하게 친구 아는 동생 통해서 인제 이런 자리에 오시게 되시고 100%이 강의를 듣고 이해했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로 오랜 세월 약을 먹어왔는데 내 몸이 지금도 많이 힘들고 아파. 잠에 저녁에 당뇨로 인해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손끝 발끝 때 감각이 무뎌지고 힘들어. 뭔가 무서워. 근데 인제 여기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약 먹으면서 이 제품을 같이 활용하면 좋겠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드시다 보니까 약만 드셨을 때보다는 이 제품을 활용을 하시면서 당뇨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떨어졌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 비교해 보시면 어떤 얼굴이 더 좋은지는 아시겠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더 건강해 보이는지도 알 거고, 뭐 노화를 빠르게 내가 10년, 20년을 되돌려 드릴 수는 없지만 요런 것들 본인 스스로가 저녁에 잠 잘 자, 손끝 발끝 감각이 좀 돌아와, 뭐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만족해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당뇨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밖에 나가서 이야기 들었는데 젊은 남자가 갑자기 몸살기 때문에 응급실 가가지고 그냥 약 하나 지어 먹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부모님이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서 가봤더니 이미나 응, 돌아가셨대요. 젊은 30대 남자분이. 근데 이제 본인이 당뇨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당뇨인지도 몰랐던 거지. 근데 응급실에 갔을 때 인제 거기에서 들어보면 피 검사라든지 그건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때 당 수치가 많이 높았대요. 근데 인제 수액 맞고 어느 정도 조절해서 인제 약 가지고 인제 퇴원을 시키기는 했는데, 분명히 인제 퇴원시킬 때 "다음에 외래 와서 인제 진료 보고 약을 더 먹어라."라고 했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 어때요? 안 가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안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당뇨나 요런 것들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되게 그 소리 듣는데 되게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밖에 나가 보시면 내가 밖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현재 내 몸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컥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가셔 가지고 막 뭐라고 듣지 않은 이상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도 되게 그런 문제 많아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우리는 그 호르몬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폐경 이후에 우리는 남성분들보다 되게 고혈압 요런 것들, 고지혈 요런 것들의 위험성이 되게 높더라. 그래서 꺽 하고 쓰러지면 "나 돌봐주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케어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밖에 시골에 가 보면 고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막 엄청 어여뻐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2-3달 누워 있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랑 놀러 다닌다면서요. 네, 그런 것들이 귀에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렇더라라고 하는 거. "긴 병에 장사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53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오랜 세월 당뇨약 드셨어요. 그런데도 7.6 이었는데 인제 강의 듣고 계속적으로 주위에 한번 만나고 뭐 하고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당화혈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도 없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관심 갖게 되고 자기의 변화를 1 달, 2 달, 3달 이렇게 쭉 기록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제품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강의 들으면서 활용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여기에 보시게 되시면 7.6 에서 5.9 까지 쭉 빠르게 떨어지셨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져 보면 내 몸에 나오는 유관적인 변화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시면 우리 하지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 눈에 띄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고런 것들이 인제 좋아지거나 그런 것들 케이스도 서로 사진 찍어서 공유하시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라든지 인슐린에 저항성의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런 것들의 문제가 인제 장 청소, 혈관 청소에 포커스 맞춰서 식이섬유를 활용을 했더니 지방을 인제 50 킬로 감량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되게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음식에 손이 가요. 맛있으니까. 눈도 가요. 맛있으니까 냄새도 맛있고. 근데 이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장 안에 이렇게 찌꺼기가 낀대요. 근데 이런 찌꺼기가 내 장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장 세포를 파괴해서 구멍이 생긴대요. 그 구멍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우리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간대요. 혈관은 어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혈액이 계속적으로 돌고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더라. 그래서 오래전부터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장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질환이 뭐냐? 비염, 축농증, 뭐 구내염, 대상포진
대성포진 이제 한참 여러분들 가서 예방접종 맞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예방접종 맞으면 이제 물론 이제 내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데 있어서 힘을 좀 보태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내 몸을 전체적으로 면역을 높이는데 관심 갖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무용지물이더라라고 하는 거. 여드름, 피부 트러블, 뭐 습진, 건선, 아토피,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제 장누수 증후군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장에 있는 찌꺼기를 케어하는 식이섬유가 뭐냐? 클리어 스타트 팩이라고 하는 유니시티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을 물에 한번 개이잖아요. 1분도 안 돼서 꾸덕꾸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물 붓고 한 포 찢어서 넣고 그리고 나서 3번만 흔들어서 바로 먹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먹어. 왜?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장을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덮으라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장 안에 있는 찌꺼기를 흡착해서 똥으로 배출을 시켜주라고. 그렇게 똥으로 배출이 되다 보면 네, 어때요? 장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아까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좀 예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이 좀 더 그 전보다 깨끗해지겠죠. 그럼 어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한 피가 흐르겠죠. 그래서 위, 장, 간, 신장 호르몬 온몸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이 깨끗해지면 장에서 나오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아이가 잘 나온대요. 잘 나온대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뇌에서 느끼는 거 20이고 장에서 저런 호르몬이 잘 나와야지 80%를 느낀다라고 해요. 내가 항상 우울해. 방바닥을 박박 긁고 있어. 그럼 나는 장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울하면 여기 뇌만 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클리어 스타트 팩으로 장의 찌꺼기를 제거를 하시다 보면 숙변이나 중금속, 기생충, 기생충 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빼내주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 클리어 스타트 팩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게 3가지가 하나의 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속 체온을 올려주는 허브 제품을 드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10분 후에 시원한 물에 한번 개어서 식이섬유를 드시면 되시더라. 이게 아침에 드시는 거,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이너클린 화이버라고 하는 거, 장의 연동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되세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내가 한 5만 원, 15만 원 정도 내 몸에 한 달에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싼 거죠. 싼 거죠. 오히려 더 여자들이 15만 원 더 아까워서 못 먹.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술 먹느라고 20만 원, 30만 원 그냥 뻥뻥 쓰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가 우리가 케어하자라고 하는 거. 이 제품을 가지고 장을 케어하다 보면 장 안에 있는 찌꺼기가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더라. 사람마다 이제 차이는 있어요. 빠르게 나오는 사람, 더디게 나오는 사람.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사람, 나오다 많은 사람. 근데 이제 어쨌든 간 나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더디게 나오기는 할 수 있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못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외모상으로 육안적으로 내 컨디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느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어때요? 이런 변을 배출하셨던 분이 출산 후에 어떻게 보면 회복이 잘 되지 않던 몸이 이렇게 출산 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남성분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후덕후덕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한 달 만에 없어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미잡티 있으신 분들 레이저 치료하면 그거 단기적인 건 아시죠? 근데 이게 내가 햇빛 안 쬐려야 안 쬐 수도 없고 요런 것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케어가 돼요. 그리고 아이 낳고 나보면 우리 되게 겨드랑이 뭐 이런 데 살 접히는데 거뭇거뭇한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아니신가요? 살 많이 쪄 보시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거뭇거뭇해지는 거 진짜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때 출산 후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건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활용하고 습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장에 있는 독소를 배출을 해 주다 보니까 깨끗해지면서 내 몸이 깨끗해지면서 요렇게 빠르게 호전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육안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유니시티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식이섬유 하나만 놓고 봐도 솔직히 여기에 와서는 유니시티 제품 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유니시티 짱인 것 같아.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 보면 이제 다양한 소식들이 이제 내 귀에 들려오잖아요. 제대로 된 기준 하나를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준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PDR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PD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에게 약을 처방을 할 때 참고 서적으로 보는 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서적으로. 98%가 화학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2% 안에 유니시티 제품이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가 화학약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 제품이 어떤 효능 효과가 있는지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PDR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어쨌든가 의약 외품이라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밖에서 유통이 되려고 한다면 안전성, 유효성이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쵸? 안전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마크를 찍어서 유통을 하려면. 근데 인제 안전성, 유효성의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PDR이라고 하는 곳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렉솔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3 분인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 어차피 제가 초창기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여러분들이 화학약품연구소 안에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가장 같아요. 먼저 비타민 연구부서를 별도로 설립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으며 FDA가 설립되기 전부터 자체 인증 마크를 통해 제품의 표준화를 정착시켰고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해 갔습니다. 현대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여 직접 유통했던 회사가 비타민의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영양제를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복합 비타민을 만들고 비타민 연구소를 세웠는데 영양학자가 아닌 미생물학자, 유기화학자, 생리 및 발달 생물학자 등 그들은 비타민이 아닌 천연의약품을 만들었고 그것이 곧 동종요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FDA가 설립되고 의약품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제약회사였던 유나이티드 드럭 컴퍼니의 제품 표준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도 우수한 의약품과 비타민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렉솔 제약 안에 있던 비타민 연구부서를 별도 독립하여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여기에 라이커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게 됩니다. 렉솔이 가지고 있던 동종요법에 대한 광대한 R&D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천연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것은 곧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약품과 비타민 그리고 천연 치료제의 모든 정보는 렉솔이 소유하였고 그 정보력과 기술력은 FDA, PDR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렉솔은 되게 멋있죠. 어떻게 보면 1903년 렉솔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유니시티가 탄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들리는 거 뭐예요? FDA보다 먼저 세계 최초의 비타민 등등등의 단어들 들으셨나요? 요런 회사가 인제 유니시티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제품 하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식이섬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탄생이 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된다. 요즘엔 다들 멤버십 체제로 유지가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뭐 하나 사더라도 쿠팡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쵸? 쿠팡 거기에서 내가 장 보고 내가 우리 집으로 물건을 배달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회원 가입해야 되죠. 회원 가입 안 하면 내가 장도 볼 수 없고 내가 결제도 안 되고 우리 집으로 물건 배송도 안 돼요.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내 인적 사항을 넣어야 돼요. 그쵸? 요즘에는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다 멤버십으로 회원으로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체제로 저희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는 언제부터 했냐? 언제부터 있었죠? 오래됐죠. 1990년도부터 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미 90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멤버십 가입을 해서 물건을 스스로가 주문하고 받을 수 있게끔 유통을 하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저희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도요,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서 일목요연하게 다 따져보시고 내가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회원을 가입을 할 때 회원 가입비가 있으면 내가 알아보기도 전에 회원 가입비 내고 가입하기 싫으시잖아요. 그쵸? 회원 가입비는 당연히 없고 내가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면 혜택이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뭔가 옷 하나를 가입을 해서 뭔가를 시키려고 하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입해 가지고 내가 혜택을 누리려면 뭐예요? 누군가 그 회사에서 나에게 뭔가 선 정보를 줬을 때 내가 거기에서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좀 더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뭔가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나와. 언제 나와? 회원 가입해 있는 사람들만 먼저 구매할 수 있어. 할인해 줄게. 뭐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니시티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원들만 멤버십 30% 할인된 가격의 제품을 활용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내가 활용을 해봤더니 나는 이거 그냥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정기 구독을 걸어놓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10% 할인을 더 받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로만 활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안 하시잖아요. 그쵸? 구린내 나잖아요. 그죠? 치약, 칫솔은 기본적으로 써요. 세수하려면 폼클렌징? 당연히 요즘엔 비누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비누, 폼클렌징 쓰고. 머리 안 감는 사람 없고. 그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라면 식기세척기가 아무리 돌려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장갑 끼고 하시잖아요. 그죠? 주방 세제, 그리고 세탁 세제. 그리고 또 요즘에는 비누보다도 어떻게 보면 핸드워시 더 많이 써요. 향기도 되게 좋고 거품이 되게 보들보들 해가지고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로션 되게 촉촉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냥 필요한 제품 위주로 활용을 하면서 내가 이 유니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더라.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도 선택을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되게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뭐 FDA보다 먼저 뭐 세계 최초의 뭐 R&D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근데 한번 써보고 내가 기존에 썼던 거를 다시 한번 써서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시게 되더라고요. 치약 칫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요즘 항상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잖아요. 밖에서 사서 쓰시다 보면 진짜 못 쓰겠더라고. 못 쓰겠어. 그런 거, 그런 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 근데 이게 내가 만약 일상생활에 굳이나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런 것들을 한번 써 보시고 내가 멤버십 가입을 해서 썼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거를 공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유받으면. 어떻게 그냥 내가 한번 바꿔서 써 보는 거죠. 바꿔서 써 봤는데 불만족해. 불만족하면 그냥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콜센터에다가 뭐 반품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고 만족을 했어.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정기 구독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족도 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고 내가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봤더니 아까처럼 사업이라고 하는 거, 추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기회가 있네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하시면 거기에서 소비하면서 더 자랑하시면 되세요.
뭐 불만족하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만족하면 할인받아서 쓰면 되는 거고, 그죠? 더 만족해가지고 내가 소득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어. 그러면 같이 누군가와 공유하면 되는 거고.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 뭐 이도저도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여기에 연말에 13개월 차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제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애기들이 보면 그런 거 아세요? 변기에 돈 하나가 빠졌대요. 제 아이가 유튜브 뭐를 보고 저한테 엄마가 만약에 변기에다가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려고 딱 했는데 변기 안에 10원이 빠졌어. 그거 꺼내 안 꺼내? 꺼내 안 꺼내? 100원이 빠졌어. 안 꺼내요? 500원이 빠졌어. 생각해봐요. 5만 원이 빠졌어. 5만 원 빠지면 꺼내죠. 요즘에도 참 되게 보면 그렇게 되게 100원, 500원을 쉽게 보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100원이 모여야 500원이 되는 거고 500원이 모여야 5만 원이 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100원, 500원은 우리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5만 원, 100만 원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저한테 말을 해주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장 보실 거예요. 그쵸? 아무리 온라인에서 장을 본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하나 내가 잘 가는 장 보는 마켓이 하나 있으실 거거든요. 집 앞에. 구멍 가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장을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짜잘짜잘한 거 사도 1년에 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쓰실 겁니다. 그쵸? 돈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연말에 거기에서 아유, 우리 가게 많이 이용해 주셔서 고맙다고. 포인트 정산해서 여러분들한테 100원, 200원이라도 주시는 가게 있으셨어요? 포인트, 현금으로. 물건을 그쵸. 내가 그것도 거기에 가서 물건을 추가 구매했을 때 포인트 차감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뭔가를 꾸준하게 좋아서 그냥 썼는데 이 안에서 연말에 봤더니 통장에 만약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딱하게 찍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단위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제 소비자 한 분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우리가 근데 흔하게 유니시티 안에서도 그래요. 이 안에서는 분명히 소득의 차이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1,000원 들어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000원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만 원, 50만 원, 뭐 하다못해 몇백만 원에 1,0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00만 원만 돈이잖아요. 그죠? 1,000만 원만 돈이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1년 동안 딱 정산해 보니까 내 통장에 들어왔었네 해도 되게 하찮게 봐요. 근데 우리 밖에 나가서 솔직히 일을 하려고 하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벌기 되게 힘들거든요. 뭐 물론 직업에 따라서 쉽게 벌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250 벌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딱 정산을 해봤더니 유니티에서 그냥 내가 좋아서 쓰고 누군가 공유했을 뿐인데 1년에 딱 정산을 해봤더니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네 라고 하신다면 어떨까? 제 소비자분이 이제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힘들어요? 뭐 어째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제품 하나 그냥 좋아가지고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소비자분이 계시는데 그 소비자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냥 사장님 혹시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시나요? 물어봤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가족,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소비를 하시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몇 분만 소개해가지고 그 소비자가 이제 딱 정해져서 이제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크게 이게 이제 본업이 아니세요. 그냥 부업인데도 이제 부업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소비 개념이 커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이제 소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2, 30만 원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쓴 돈이 더 큰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달에 여기에서 소비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필수 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야 되는 제품 위주로 소비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 30만 원이 적은 것 같은데 1년에 그럼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1년으로 따지니까 월급이네요. 예. 라고 하는 거예요. 1년으로 따지니까 월급이네요. 나는 12개월 정도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딱 월급 받아서 일상생활을 했는데 1년 12월 연말에 딱 돌아보니까 내가 일한 것처럼 그렇게 노동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온 거죠. 그럼 되게 좋잖아요. 우리 되게 꽁 좋아하잖아요. 꽁값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 그래서 사업 설명이에요. 내 건강 챙기려고 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냥 내가 뭐 하나 친구 사귀기 위해서 재미로 이렇게 그래서 와서 소소하게 알아봤는데, 이 안에서 내가 일상생활에 그냥 가져가다 보니까, 어라? 하는 거예요. 어라? 근데 그 어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들어오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단돈 1원이라도. 그 1원이 모여서 10원이 되고, 10원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모여서 1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저리 되게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다양하신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 여러 번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여담이지만 저는 뒤에 계시는 스폰서님 강의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재밌었어요. 뭔가 내가 모르는 거 알게 되니까. 뭔가 유식해지는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호자님, 제 강의가 제일 쉬운데, 네. 저는 뒤에서 들으면서 아마 제가 뇌생남이 되어 간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을까? 나의 건강에 대한 디테일한 면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신소라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요, 저희 메가월드 줌 시스템에서 소은영진 사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여 년간 유아교육에 존속하시다가, 녹내장 때문에, 어머님의 녹내장 때문에 저희 사업을 만나신 분이세요. 아마 엄청난 비전과 동기부여 있을 테니까 많은 분들 내일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고요. 소회의실 열려 있으니까 애프터 진행하시고, 공지사항 진행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된대요, 오늘. 오늘 하루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